뭐 샴푸는 별거 상관없습니다. 예. 지난번에 대한 레이저 피부 모바라케에 가서 이 탈모 샴푸의 허와 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들 좀 해보고 또 그걸 하면서 이제 저도 샴푸도 좀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발표를 준비하다 보니까 샴푸에 대해서 조금 탈모 샴푸에 대해서 좀 공부도 좀 하게 되고 해서 연구를 좀 해봤는데 제가 모발 쪽만 공부를 좀 계속 했고 지금 모발 이식만 15년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분들 쭉 와서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 뭐 이런 것도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했는데 이 샴푸로 뭔가 이렇게 변화를 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샴푸가 두피에 접해 있는 시간 자체가 샴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성분들을 두피 안으로 집어넣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역부족이라서 몇 달 동안 또 사용을 하고 이러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너무 양이 작아요. 너무 작고 가장 기본적으로 탈모 방지나 아니면은 뭐 발모 효과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지금 인정을 받고 과학적으로 좀 자료가 있는 물질 자체가 아직은 미녹시딜, 그다음에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이외에는 아직은 나오지가 않았잖아요. 거기다 뭘 넣든 간에 효과가 매우 미미할 거고 그 효과가 미미한 것도 두피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샴푸는 사실 뭘 써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자기한테 안 맞는 샴푸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주 지성이신 분들, 기름기가 엄청 많으신 분들이 너무 세정력이 약한 것들을 쓴다거나 아니면 너무 두피가 건조하신 분이 너무 세정력을 센 걸 쓴다거나 이러면 좀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리고 샴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성분들이 보통은 최소한 몇십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본인한테 피부에 어떤 불편한 증상들을 일으키는 물질이 들어가 있는 샴푸 같으면은 자기가 써보고서 불편하거나 자주 가렵거나 썼는데 뭔가 불편하다, 개운하지가 않고 냄새가 싫다거나 뭐 이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편안하면은 뭘 써도 탈모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닌 것 같아요. 채모는 수술 결과가 조금 더 늦게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채모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암흑기라고 하죠. 암흑기 자체가 안 오는 모발들이 조금 더 많은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뭐 채모가 좀 더 늦게 나온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밀도가 떨어져서 항상 컴플레인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 모낭짜리만 넣잖아요. 그럼 기대치를 너무 낮춰야 돼요. 너무 낮춰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수술하면서 기존 모발들 사이에다 심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면 주변 뭐 손상들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생길 수 있는데 물론 이제 2개짜리 3개짜리 넣으려면 조금 더 큰 식목일 써야 되고 조금 더 큰 슬릿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모발 손상이 생길 가능성은 좀 높지만 그에 비해서 그 2개짜리 3개짜리가 남아있을 때 줄 수 있는 어떤 그 미용적인 효과 자체가 너무 크면은 그럴 땐 2개짜리 3개짜리 선택을 해야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도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수리 쪽이 빠진 정도가 아주 심각하지가 않아. 아주 조금이야. 아주 조금만 가늘어져 있어. 이러면은 최대한 주변 손상을 작게 하는 쪽으로 수술을 가야 되고 정수리 쪽에 남아있는 모발들이 너무 많이 가늘어져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기존 모발들을 잘 살리기보다는 최대한 이식모들을 잘 살게 해서 최대한 이식모가 밀도 있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죠. 항상 고민하면서 수술해요.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모발 이식한다고 그러면은 그거 뒤그 뽑아가지고 그냥 무식하게 하나씩 심으면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뭐 약간 섭섭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그래 니는 그렇게 살아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생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발 이식이라는 게 코가 있고 눈, 코, 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뒤에 있는 모발들을 뽑아다가 앞쪽으로 옮겨 심는 게 이게 이제 모발 이식입니다. 뒷머리에 지금 뒷머리 공여부 탈모가 생겼다고 말씀하셨어요. 공여부 탈모는 흔하진 않습니다. 공여부 이쪽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여기가 탈모가 생기는 거예요. 이 탈모가 생기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절개 수술을 했을 때에 공여부 탈모가 생길 수 있어요. 공여부 탈모. 자, 뒤에서 본 모습으로 하면은 뒤에서 이렇게 해서 절개 같은 경우 살을 이렇게 떼어낼 거 아니에요. 살을 짧게는 15cm, 길게는 한 20cm 이상해서 떼어냅니다. 떼어내고 여기를 당겨서 꼬맬 거 아닙니까? 당겨서 꼬매는데 수술이 잘 되고 문제없이 잘 되면요, 이게 거의 그냥
아주 작은 선으로 남습니다. 이렇게 작은 선으로 남아요. 더 가늘어요. 이거보다 실제로 더 가늘고, 그 다음에 요즘에 트리코파이틱 수처 그래가지고 여기 꼬맨 거 사이로 이 꼬맨 흉터 위로 머리카락이 올라오게 만드는 그런 어떤 수술법도 나왔고, 아니면 수술하면서 여기 꼬맨 다음에 남는 모낭들을 여기다 심어가지고 흉터 잘 안 보이게 하는 그런 원장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여기가 큰 탈모가 생기진 않습니다. 근데 언제 많이 생기냐면요, 젊은 분들을 너무 많이 떼어냈어요. 너무 많이 떼어내면은 이걸 당겨서 꼬맬 때 이게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쪽에 조직 괴사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조직 괴사 같은 것도 생기고, 이쪽 주변이 한 2-3cm 넘게 이렇게 탈모가 오는 경우들도 드물게 있을 수 있어요. 아주 드물게. 제가 알기로는 모발 이식하고서 여기가 이렇게 많이 빠져가지고 무슨 뉴스 기사 같은 데 보면은 뭐 앞에가 머리가 빠져서 수술을 받았는데 뒷머리가 대머리가 됐다는 기사도 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송 걸고 막 이래가지고 뭐 그랬던 일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가능성은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만약 절개 때문에 그러면 그 부위는 이제 잘 나지 않겠죠. 잘 나지 않고, 그럴 때는 이제 나중에 다른 부위에는 모발들로 여기를 이식해낼 수도 있겠습니다. 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절개에서는. 그 다음에 비절개도 당연히 생길 수 있어요. 비절개에서도 생길 수가 있죠. 비절개에서도 저희가 뽑을 때 이 두피예요. 두피고 이게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모낭 단위로 돼 있죠. 2개, 3개, 3개제가 들어있는 이 모낭, 한 모낭에 3개짜리가 이렇게 들어있죠. 예를 들어서 뒤에서 뽑아야 되는 양이 너무 많아서, 뽑아야 되는 양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은 조금 익숙하지 않은 원장님이 해서, 예를 들어서 연속으로 이놈 뽑고 이놈 뽑고 이놈 뽑고 이놈 뽑고 다 연속으로 뽑아버리면 여기는 탈모 부위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고, 보통 1-2개 정도까지는 연결이 돼도 별 문제가 안 돼요. 탈모 부위처럼 보이진 않아요. 근데 서너 개가 완전히 한꺼번에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뽑는 의사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대량 모발 이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량 모발 이식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막 연속해서 뽑는 것들도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뽑아도 뒷머리가 큰 문제는 안 생기거든요. 큰 문제는 안 생기는데, 문제 뭐냐면은 이제 뽑다 보면은 이렇게 연속으로 된 걸 뽑지 않더라도, 뽑다 보면은 여기 이렇게 뽑고, 그 다음에 띄어서 이렇게 뽑고, 그 다음에 띄어서 이렇게 뽑더라도, 이게 이제 저희가 동반 탈락이라고 그러거든요. 동반 탈락. 뭐냐면은 이렇게 뽑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모낭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이놈은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놈도 빠지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동반 탈락이라서 일시적으로 빠지는 거고, 이럴 때는 보통은 저희가 한 5-6개월 정도 있다 보면은 이런 게 없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동반 탈락이라는 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하는 게,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너무 큰 펀치를 쓰면 안 돼요. 펀치를 너무 큰 걸 쓰면은 안에 나오는 모발들은, 안에 나오는 모낭들은 잘 나오겠죠. 큰 펀치를 갖고 하니까 잘 나오는데, 옆에 있는 모낭들이 다시 동반 탈락이 돼서 빠지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다시 그려드릴게요. 이걸 심한 경우는 너무 큰 걸 써가지고, 펀치를 너무 큰 걸 쓰면 이만한 걸 쓴 거예요. 이만한 걸 잘라서 옆에 있는 모낭이 나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모낭이. 피부 바깥에 있는 거는 머리카락이 3개인데 피부 밑에 있는 게 머리카락이 4개인 거예요. 이러면은 이거를 저희가, 이것도 용어가 있어요. 이거를 영어로 hidden transection이라고 합니다. transection이라는 건 잘렸다라는 거고, hidden이라는 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transection이 우리가 모낭을 뽑다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르다 보면은, 뽑다 보면은 내가 뽑으려고 하는 모낭들이 잘리는 건 transection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옆에 있는 모낭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히든 트랜섹션 같은 거, 그러니까 이만큼 큰 펀치를 사용하게 되면은 옆에 있는 모낭들도 많이 망가져서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큰 거 쓰는 건 저는 이런 분들은 없다고 봐요. 이렇게 큰 거는 별로 많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너무 연속해서 뽑은 게 아니라면, 너무 연속해서 뽑아서 생긴 게 아니라면은, 그렇다면은 돌아올 가능성이 더 많고, 제가 여태까지 저도 환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원장님, 수술하고 나서 뒤에가 머리가 빠져가지고 여기만 땜빵이 보여요. 이 원장님은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몇 명 왔었어요. 전 2명인가 3명인가 기억하는데,
그분들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원형 탈모가 오신 분들이었어요. 원형 탈모. 원형 탈모라는 병은요 상당히 흔한 병입니다. 그러면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원형 탈모가 요만큼이 온 거예요. 동시에 그 까마귀 날개 배 떨어진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원형 탈모는 대부분 돌아오니까 제가 안심을 시키고 괜찮습니다, 이건 돌아올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도 대부분 환자들은 상당히 불안해하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도 좋은 얘기 많이 나누신 분들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